세계 단편 소설 중 좋은 소설들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빅토르 위고의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소설을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은 이제 말할 것도 없이 명작이죠. 안 읽어본 사람은 많아도 모르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이제 완역본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고 좀 축약된 책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에 이제 완역본을 일부분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이제 장발장이 숟가락과 이제 은 그릇을 훔친 후에 일어났던 사건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감탄을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듯이 장발장의 절도 행각은 신부님에 의해서 이제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발장이 그날 바로 또 저지른 행동이 있어요. 그 행동은 이제 유명하지는 않은데, 저는 그 사건을 읽으면서 이제 소름 끼치는 반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빅토르 위고가 이 천재구나, 사람에 대한 이해가 되게 뛰어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시에 이제 과감한 극적 전개를 펼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1802년에 태어난 이제 빅토르 위고는 대표적인 낭만주의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18세기는 계몽주의 시대죠. 근데 18세기의 계몽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18세기 말부터 이제 낭만주의적 경향이 나타났는데, 시기적으로 이제 낭만주의 영향이 가장 커지는 시점의 교육을 받아서 이제 그것이 일종의 축복이 아니었을까, 빅토르 위고에게는요. 낭만주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는 뭐 좀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시기적으로는 이제 낭만주의가 계몽주의를 밀어내던가 아니면은 계몽주의 단점을 충분히 보완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음에 분명합니다. 네, 다행이죠. 물론 작가라면 이성적인 관점에서만 작품을 쓰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리 계몽주의 시대라고 하더라도요. 하지만 이제 작가가 이제 시대나 상황과는 상관없이 이제 독야청청은 할 수는 없으니까 주변 분위기에 따라서 아마 작품도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게 정상이죠. 사랑받는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시대나 상황을 충분히 이제 반영을 해야 하니까요. 낭만주의가 이제 무려 이것을 당시에 빅토르 위고가 이제 활동했다는 것은 인간의 감정 세계를 충분히 표현하는 작품을 쓰는 것이 그에게도 유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행이죠. 레미제라블은 비참한 사람들, 그러니까 혹은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이제 번역이 될 수 있는데요. 가난한 사람들도 뭐 비슷한 느낌의 제목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몇 쪽이 되지 않는 이제 단편 소설입니다. 그래도 이제 빅토르 위고의 정신이, 철학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입니다. 줄거리를 살펴보면요. 어부의 아내인 자니는 이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 남편이 너무 걱정돼서 밖에 나가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웃에 살고 있는 병든 과부 시몬이 생각이 나서 이제 그 집을 방문합니다. 문을 두드려도 이제 인기척이 없어서 돌아서려고 하는데 바람에 이제 휘청거리다가 문에 부딪혀서 문이 열리고 시몬의 집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시몬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고요. 시몬의 아기 둘이 엄마 옷을 덮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니는 급하게 무엇인가를 들고 그 집을 나옵니다. 다음날 아침에 자니의 남편이 이제 돌아오고 시몬의 임종과 살아남은 두 아기의 소식을 알리죠. 남편에게요. 남편이 이제 시몬의 아기들을 데리고 오자고 말하니까 자니는 이제 침대에 눕혀놓은 시몬의 두 아이를 보여줍니다. 이게 전체 줄거리고요. 작품은 이제 시작부터 불길한 기운을 막 온통 뿜어냅니다. 폭풍우가 사정없이 몰아치는 어두운 밤이었다. 자니는 꺼져가는 난로 옆에서 넝마 조각을 잇대어 헐어빠진 돛을 깁고 있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계속 어둡고 칙칙하고 불안하지만 자니의 집안과 거기서 자고 있는 5명의 아이들을 클로즈업해서 표현할 때는 따뜻하고 이제 편안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밖은 여전히 춥고 어두웠으며 몸소리 쳐지는 폭풍우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가난한 어부의 오막살이는 더없이 포근하고 아늑했다. 방바닥은 비록 흙바닥이긴 했지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병에 시달리다가 혼자 숨을 거둔 과부 시몬의 이야기도 참으로 끔찍했지만 그 모습에 크게 놀라는 것 같지 않은 자니의 반응이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어땠을지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힘겹게 그들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시몬의 죽음이 안타깝고 슬픈 일이기는 하지만 그 순간 시몬을 위해 울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몬 자신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고 아이들은 이제 세상 모르게 자고 있었죠.
자니는 이제 시몬의 죽음을 애도할 만한 여유도 기운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여기서 이제 시몬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줍니다. 작가 스스로.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비바람이 점점 더 거칠게 몰아치고 있었다. 천장을 타고 내리던 빗물 한 방울이 죽은 여인의 얼굴에 툭 떨어져 뺨으로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것은 마치 근심과 걱정을 남긴 채 죽어야 했던 어머니의 한스러운 눈물처럼 보였다. 빅토르 위고는 이제 소설가이면서 시인이기도 했고, 처음 그가 데뷔를 한 것은 그가 쓴 시가 콩쿠르에 당선되면서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 앞에서 제가 읽은 문장이 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울어주지 않는 시몬의 죽음을 위해서 작가가 직접 등장해서 눈물을 흐르는 듯한 효과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몬의 뺨에 빗물이 흘러내리는 장면이 그려지면서 슬픔과 위로가 동시에 전달이 되더라고요. 자니의 남편이 들어오는 장면을 묘사한 것도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갑자기 문소리가 들렸다. 이윽고 문이 열리면서 축축하고 시원한 바람 한 줄기가 방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이와 함께 키가 크고 햇볕에 그을린 건장한 어부가 갈기갈기 찢어진 그물을 질질 끌며 오막살이 안으로 들어왔다.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부가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기대와 반감을 점점 더 고조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부의 아내인 자니가 느꼈을 반가움이 이제 짐작이 되더라고요. 소리와 바람과 건장한 어부의 모습 모두가 희망의 메시지 같았습니다. 빅토르 위고가 소설 속에서 암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극적인 효과를 높이는 시도를 했지만 결말은 예측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결말이 우리가 예측한 대로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도 먹고 살기 힘든 가난한 집에서 이웃의 아이 2명을 데리고 오는 것은 평범한 일은 아닙니다. 대책 없는 사고를 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니도 계속 불안해하고 남편도 그 이야기를 듣고 목덜미를 손으로 벅벅 긁으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 어쩌지 하고 이제 말하죠. 그러나 이제 빅토르 위고가 전달하고자 하는 뜻은 명료합니다. 앞날이 걱정되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죠? 데려와야죠. 그 아이들을. 네, 어린 생명들을 살려야 합니다.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빨리 가라니까. 왜 당신 싫어? 아이들을 데려오는 게 내키지 않는단 말이야? 정말 당신답지 않군. 요새 나오는 글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이 많습니다. 네, 작가는 글을 통해서 자신의 세상을 만들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작품이 가진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특이함만을 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려고 하는 작품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새는 빅토르 위고처럼 책임감 있는 작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